안녕하세요. 영어를 소소하게 가르치고 있고 중고등 두 자녀를 두고 있고 교육에 진심인 엄마 역할을 맡고 있는 수쌤입니다. 언젠간 알아서 공부하겠지 라는 방관이 아이의 12년 학창시절을 망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부모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판을 깔아 만든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시험 하나 없는 초등 깜깜이 기간에 부모가 방심하는 순간 아이는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바닥을 치고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영상 후반부에 실제로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며 잘하고 있는 아이들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학부모님들 지금 당장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어릴 때 마음껏 놀게 해야 창의력이 생긴다.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한글 떼고 공부한다. 이런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아이를 방치하고 계십니까? 공부는 절대 알아서 되지 않으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부모가 아는 만큼, 부모가 판을 깔아주는 만큼 아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제대로 된 시험이 없습니다. 내 아이의 객관적 실력도 상대적인 실력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지나가는 소위 초등 깜깜이 기간이 계속됩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중간은 가겠지, 문제 없겠지 착각하지만 사실 이 초등 6년 사이의 아이들은 최상위권 그룹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룹의 실력 차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현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공부 습관은커녕 문장 하나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어휘력은 바닥이며 30분도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중고등 과정의 폭발적인 학습량을 버텨낼 수 있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초등 6년, 그리고 중고등까지 이어지는 12년은 지치지 않고 달려야 하는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우리 아이가 정확히 어디쯤 서 있는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부모가 보는 눈이 없으면 아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결국 궤도를 수정할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방관은 존중이 아니라 부모의 방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집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초등 입학 전 한글 완벽하게 떼기와 기초 수개념 마스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학교 가면 다 배운다는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가면 받아쓰기 시험은 없어진 지 오래지만 수학책은 1학년 때부터 문장제 수학이 나옵니다. 아이가 직접 읽어내지 못하면 아이는 부모가 혹은 어른이 읽어줘야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입학 전 한글을 완벽히 떼지 못하는 아이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지시사항이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첫 출발부터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글자를 해독하느라 뇌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데 어떻게 수업 내용에 집중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겠습니까? 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숫자 세기를 넘어 수의 크기 비교, 간단한 가르기와 모으기까지 손가락을 쓰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훈련시켜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12년 학년기 전체 공부 자신감을 좌우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초1 때부터는 독해집으로 분석적 읽기와 어휘, 어법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책을 많이 익히는 다독만으로는 절대 문제 해결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독과 함께 문장을 뜯어보고 분석하는 정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 교재나 상관없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같은 시중교재를 활용해 보십시오. 일주일 5회 하루 15분씩 하나의 지문을 읽고 7개 내외의 문제를 풀어내는 루틴을 잡는 겁니다. 단순히 전래동화나 우화에 그치지 않고 개구리의 한 살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 같은 과학, 사회적 배경 지식 지문, 안내문이나 기획문 같은 다양한 양식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맞춰서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나오는 핵심 어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결을 이해하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관용 표현이나 어법, 작다와 적다의 구별 같은 바른 국어 사용법을 매일 점검하며 어휘의 깊이를 더해줘야 합니다.
아이의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평소 생활에서 아이가 학습했던 어휘나 표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사용해 줌으로써 학습한 내용이 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과정이 초1 때부터 빌드업 되어야 중고등 비문학 독해와 수능 국어, 나아가 문제의 뜻을 몰라 틀리는 수학 문장제 문제까지 해결하는 진짜 논리력이 완성됩니다. 매일 고정 학습 루틴을 만들고 내 아이의 객관적 위치를 매년 체크하십시오.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합니다. 초1 때는 30분도 충분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아 오롯이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매일 30분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1년 동안 매일 30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쌓이면 수천 시간의 압도적인 공부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절대 요즘은 시험이 없으니까 잘하고 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등 깜깜이 기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단원평가, 독해집 정답률, 연산 테스트, 문제 유형별 분석표 등을 통해 내 아이가 현재 어떤 단원에서 구멍이 났는지 항상 부모가 냉정하게 파악하고 메워주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단호한 실행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부모의 결단이 아이의 12년을 바꿉니다. 가르치고 있는 7세 아이들의 실제 학습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 입학 전에 한글을 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글 읽기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락을 읽기 위해 한 문장을 읽고 한 문장을 읽기 위해 한 단어를 알고 그러기 위해 한글을 뗀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초등 1학년 수준의 독해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초등 1, 2학년 대상 독해력 책입니다. 1단계이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3회를 한번 열어볼까요? 사자성어를 배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화자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바다의 신 네레이우스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툼의 여신 에리스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심통이 난 에리스는 잔치에 가서 황금 사과를 두고 왔습니다.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황금 사과를 본 세 여신 헤라와 아테나, 아프로디테는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내가 가장 아름답다 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책의 중간에 보시면 심통, 자화자찬, 권력, 지혜, 멸망 이런 단어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문을 읽고 나면 몇 개의 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새 여신이 황금 사과의 주인을 가리기 위해 찾아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파리스가 황금 사과의 주인으로 선택한 여신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아래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쓴 글입니다.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다음 중 어울리는 말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상황을 이해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문제를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어 풀이가 나와 있고요. 초등 1학년 때부터 이 한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자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맞춤법, 받아쓰기가 나와 있습니다. 문장에 맞는 어휘를 골라보고 띄어쓰기를 해보고 이런 연습을 1학년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아이들은 문제 해결력 뿐만 아니라 정확한 어휘력 그리고 문장 구사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을 넘겨보면 사화, 속담이 나와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속담도 매우 어려워합니다. 사자성어뿐만 아니라 속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습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 기회는 아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다. 네? 귀에 못이 박혔다고요? 이렇게 반응하게 될 아이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어휘력은 또는 문해력은 훈련에 의해서 발달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일주에 5회, 하루 15분 정도 하나의 지문을 읽고 7개 내외의 문제를 풀어내는 루틴을 잡는 겁니다. 단순 전래동화나 우화에 그치지 않고 개구리의 한 살이나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 같은 과학, 사회적 배경 지식, 안내문이나 기행문 같은 다양한 양식의 글, 단순히 문제를 맞춰서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나오는 핵심 어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결을 이해하는지 예민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초1 때부터 빌드업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과정을 6년 동안 겪은 아이와 겪지 않은 아이는 아주 큰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세는 것에서부터 숫자를 쓰는 것, 숫자를 읽는 것, 그리고 많고 적음의 관계, 이 수 개념을 숫자와 연계시키는 것, 연결시키는 것 또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스스로 이것을 터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제가 가르치고 있는 7세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문장을 읽고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가르기 해본다거나 모으기 해본다거나 덧셈도 해보고 정확한 수 개념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독해력 책과 이 수학 푸는 영상은 저와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 7세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준의 책과 내용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읽게 됐을까요? 이 아이들은 작년 겨울 1, 2월 달쯤 한글을 처음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영어 수업 이외에 방학 기간을 통해서 한글을 별도의 특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꾸준히 한글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리고 나서 1년 반이 지난 오늘 이 아이들이 풀고 있는 독해력 책 수준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노력, 어머니의 꾸준함,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